나는 그날 점심을 먹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점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한 입에 삼켜진 기분이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시락, 엄마가 새벽에 싸준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 안에는 내 모든 야망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민준이 그 도시락을 집어들고 웃으며 말했다. 얘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나중에 내가 CEO 되면 이런 거 매일 먹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발표된 신규 프로젝트는 내가 밤새워 기획한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그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민준 대표의 혁신적인 비전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왜냐하면 그 도시락처럼 내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있었다. 이메일, 파일, 심지어 내 서명까지. 그는 어떻게 그랬을까? 밤늦게 우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 그 모든 게 그의 무기가 된 거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강남역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민준아, 내가 내 점심을 훔친 그날부터 나는 이미 죽은 거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한 이 순간, 내가 살아난다. 복수가 시작되는 건 항상 이런 순간이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민준이 모르는 내가 개발팀 시절에 숨겨둔 비밀문. 거기엔 모든 기록이 있었다. 그의 이메일, 내 아이디어를 훔친 증거,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비밀까지. 그는 결혼한 상태로 다른 여자와의 불륜을 숨기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카드였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예술이다. 다음 주,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표면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가짜 이력서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 목표는 명확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민준은 이제 CEO였다. 그의 사무실은 내 옛자리보다 더 화려해졌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밤이 깊어지면 나는 그의 SNS를 스토킹했다. 그의 아내와의 사진, 회사 파티에서의 미소. 그 모든 게 가짜였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회사의 재무보고서, 그가 조작한 숫자들, 세금 회피를 위한 숨겨진 계좌. 한국의 기업 문화는 이런 비밀을 용인하지만 한 번 드러나면 끝장이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비용은 내 저축 전부를 털어.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의 팁으로 언론에 그의 불륜을 흘렸다. 조선일보의 작은 기사, IT 업계 CEO의 사생활 논란. 그는 웃어넘겼다. 가짜 뉴스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이 보였다. 나는 그걸 느꼈다. 복수의 쾌감은 상대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데 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그의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내 아이디어가 그의 손에서 왜곡된 채로 시장에 나왔다. 고객 불만이 쏟아졌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경쟁사의 정보를 팔았다. 작은 액수지만 충분히 그의 발목을 잡을 만큼. 민준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파트너를 압박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좋았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과의 우정은 대학 시절부터였다. 우리는 카이스트에서 만났고 스타트업을 꿈꿨다.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야망이 넘쳤다. 나는 순수했다.
코딩과 아이디어에만 몰두했다. 그는 네트워킹과 정치에 능했다. 그게 우리의 균형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의 비밀이 드러난 건 우연이었다. 사직 후 나는 그의 옛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가 버린 하드디스크를 우연히 구한 덕에. 거기엔 모든 게 있었다. 내 프로젝트 파일뿐 아니라 그의 어두운 과거. 5년 전 우리 첫 투자 유치에서 그는 투자자를 속였다. 가짜 재무 보고서로 10억 원을 끌어당겼다. 그 돈 일부는 사라졌다. 그의 주머니로. 나는 그걸 알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내가 졌으니까.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사과문을 쓰고 내 경력을 걸었다. 그는 뒤에서 웃었다. 그 비밀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울었다. 밤새도록. 민준아, 내가 나를 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나는 그의 아내 지은 씨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불륜 증거와 함께. 당신 남편은 배신자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누구세요? 이게 사실인가요? 나는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의 옛 동료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리려 해요. 지은 씨는 강했다. 한국 여성답게 그녀는 이혼을 고려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설득했다. 사랑해. 그건 실수야. 그는 꽃다발과 여행으로 덮었다. 하지만 균열은 생겼다.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이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그의 CEO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그의 사업이었다. 나는 그의 프로젝트를 복제했다. 새로운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시장에 먼저 출시.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몰렸다. 민준의 매출이 30% 하락했다. 그는 분노했다. 기자회견에서 도둑질이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웃었다. 집에서 혼자. 지은 씨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민준의 옛 친구, 태민 씨.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말했다. 민준이 당신을 증오해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복수한다고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이 나를 쫓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적의 영역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세금 회피 계좌를 추적했다. 해외 은행, 케이맨 제도. 나는 재정 전문가와 손을 잡았다. 비용은 컸지만 가치 있었다. 언론에 터뜨리기 직전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태민아, 그만해. 우리는 친구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친구. 내가 내 점심을 훔친 그날부터 끝났어. 민준의 반격은 빨랐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원고의 성공을 질투해 파괴하려 합니다. 나는 침묵했다. 증언대에서 내 과거를 끌어냈다. 투자 실패의 책임자, 나, 배신의 희생양. 배심원들은 나를 불신했다. 한국 사회는 승자를 믿는다. 패자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법정 밖에서 그의 비밀을 조금씩 흘렸다. 익명의 블로그, 트위터 스레드. IT CEO의 어두운 면 해시태그가 퍼졌다. 민준 게이트.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그는 절박해졌다. 밤늦게 내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태민아, 이야기하자.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우리는 지하철역 근처 술집에 앉았다.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기억나. 우리 첫 프로젝트,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아이디어를 훔친 날 그는 웃었다. 가짜로. 그건 내가 약했으니까. 세상은 약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는 나를 탓했다. 모든 걸, 그의 불륜, 그의 부패, 심지어 그의 불행까지. 나는 참았다. 복수는 인내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위치 추적, 통화 기록. 그는 지은 씨와 다투고 있었다. 이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녀는 울었다. 나는 그 녹음을 저장했다. 다음 날 그녀에게 보냈다. 이게 당신의 남편입니다. 회사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파업했다. CEO 사퇴, 플래카드가 강남 거리를 메웠다. 민주는 버텼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걸 TV로 지켜봤다.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스쳤다. 이게 정말 옳은가? 그는 내 친구였다. 한때는. 그의 다음 수는 더러웠다. 그는 내 가족을 건드렸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태민이가 회사 돈을 훔쳤어요. 조심하세요. 엄마는 울며 나에게 말했다. 아들아, 왜 그래? 나는 분노했다. 이제는 개인적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걸 파헤쳤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과거.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자살. 그는 그 트라우마를 숨기고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무기로 삼았다. 심리학자처럼 그의 약점을 찔렀다.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제목, 전 CEO 후보의 고백. 대중은 나를 지지했다. 태민 지지. 하지만 민준의 팬들은 나를 질투쟁이라 불렀다. 소셜미디어는 전쟁터였다. 사람들은 갈렸다. 누가 오를까? 나는 확신이 없었다. 이사회가 소집됐다. 민준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해킹으로 지켜봤다. 그의 변명, 태민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내 손에 쥔 파일들, 세금 회피, 불륜, 아이디어 도용. 나는 실시간으로 유출했다. 트위터 라이브. 수백만 뷰. 그는 무너졌다. 나는 실수했다. 그의 눈물이 화면에 비쳤다. 대중은 동정했다. 가족을 지키려 한 거야. 일부는? 다른 일부는 죄인, 소리쳤다. 나는 그 혼란을 즐겼다. 하지만 지은 씨가 나를 찾아왔다. 다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괴됐어요.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민주는 변할 거예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괴물. 나는 복수자였다. 정의의 사도. 하지만 밤에 거울을 볼 때 그녀의 말이 메아리 쳤다. 민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그만해요. 우리 아들은 죽을 거예요. 나는 끊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최고의 순간이 왔다. 주주총회. 나는 비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프레젠테이션, 그의 모든 범죄. 회장은 충격받았다. 민준 씨, 사퇴하세요. 그는 일어섰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태민아. 왜?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내 점심을 훔친 그날부터
사퇴 후 그는 무너졌다. 이혼 소송, 형사 고발. 언론은 그를 포식자라 불렀다. 나는 승리했다. 새로운 CEO가 됐다. 내 손으로.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텅 빈 사무실, 사라진 도시락처럼. 시간이 흘렀다. 나는 CEO였다. 회사 주가는 올랐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민준의 얼굴, 그의 눈물. 그는 감옥에 갔다. 3년형 세금 탈루로. 지은 씨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았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태민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깨달았어요. 민준의 필체였다. 감옥에서 보낸. 나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도요. 복수는 우리 둘을 망쳤어요. 나는 불태웠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중은 여전히 논쟁했다. 태민은 영웅인가, 악마인가? SNS는 불타올랐다. 일부는 나를 지지, 다른 일부는 민준을 동정. 나는 알았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나는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내 인생은 영원히 변했다.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아니, 아마도 해피엔드. 나는 엄마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김치찌개 맛이 났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제 모두 나를 지켜본다. CEO로서, 그리고 그 배신의 생존자로. 서울의 불빛 아래 나는 속삭인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우리는 모두 졌으니까.